이번에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8년 만에 새로운 기록이 쓰여졌는데 양산이 41.4도, 엄청난 더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공식 관측소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한 41도였습니다. 오늘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면서 8년 만에 이 기록을 넘어선 건데요. 이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양산은 사흘 연속 40도를 넘고 있는데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자동 기상 관측 장비죠. AWS 기록까지 포함을 하면 더 높은 기온이나 또 더 오래 40도를 넘은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있습니다. 이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기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경기 광주 초월읍에서 기록한 41.9도입니다. 연속 40도 기록도 2018년 경북 영천 신영면에서 나흘 연속 이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다만 이들 기록은 기후 통계에 활용되는 관측소 자료가 아닌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뭐 지금은 우리가 41.4도 역대 최고 기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40도의 기온이 더 이상 뭐 드문 일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 강하고 오래 이어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도 6월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평균 기온은 24.4도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데요. 이 평균 기온이 오른다는 건 이 계단 한 칸 위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폭염이 찾아와도 이 최고 기온은 예전보다 더 높은 곳까지 치솟기 쉬운 환경이 된 건데요. 이 과거의 40도가 특별한 기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문턱을 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말 그대로 뉴노멀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도 연일 38도를 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해안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드물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또 다른 겁니까? 맞습니다. 원래 부산은 바다가 거대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서풍이 불면서 이 바다가 아니라 달궈진 육지의 뜨거운 공기가 부산으로 계속 유입됐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보다 기온이 크게 오른 상태였고요. 이후에 바닷바람이 들어와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 자체가 워낙 뜨거워져서 이 밀려든 바닷바람마저 열대 수증기를 머금은 뜨거운 온풍으로 변해 이 부산의 천연 에어컨마저 완전히 꺼버린 건데요. 여기에 상공에서는 이중고기압이 열기를 뚜껑처럼 가둬놓으면서 이 부산에서도 120년이 넘는 관측 역사상 손꼽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은 뭐 폭염 중대 경보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이 더위가 전국으로 올라오면서 서울도 상당히 더워진다고요? 네, 이번 주에는 영남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졌다면 이 다음 주에는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주로 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의 기온이 더 높았는데요. 다음 주 초부터는 바람이 동풍 계열로 바뀌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서울의 낮 기온도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지면서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극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북상하는 태풍이 기압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후반 더위의 강도와 지속 기간은 이 태풍의 진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자, 태풍의 진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3호 태풍 돌핀 얘기를 저희가 자주 했는데 이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 9호 태풍 바비도 중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뜨거운 남풍을 계속 밀어 올렸고요. 그 영향으로 영남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7월 11일 당시 경산 하양읍은 39.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태풍 경로 화면 보실까요? 여러 수치예보 모델들이 태풍 돌핀의 진로를 공통적으로 중국으로 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의 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해를 지나서 이 태풍이 중국 북쪽으로 가는 조금 더 우리나라에 가까운 경로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모델은 중국 남부 쪽으로 향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태풍의 세력입니다. 이 태풍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중심 부근에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정도로 예. 강하게 발달해 있는데요. 이미 태풍 최고 등급인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이 과거 큰 피해를 남긴 매미와 루사 그리고 흰남노급인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중국 쪽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서 뜨거운 공기를 더 강하게 밀러 올려서 폭염을 부추길 수가 있고요. 이 반대로 태풍이 여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이 초강력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진로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 태풍의 영향 여부는 다음 주 후반쯤 가닥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예. 태풍이 어디로 가든 우리로서는 좀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근데 폭염도 폭염이지만 가뭄도 걱정이거든요. 어떤 비 소식이 없습니까? 네, 영남 지역 중에서도 특히 경남은 이 장마철에도 비가 충분히 내리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경남의 누적 강수량은 68mm에 그쳤고요. 밀양과 울산, 경주 등 일부 지역은 이 장마철 강수량이 30mm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대곡댐의 저수율은 현재 7%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뚜렷하게 자리하면서 이 당분간 비를 뿌려줄 기압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유감스럽게도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서 이 영남의 가뭄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 폭염이 언제쯤 좀 누그러질까요? 네, 현재 중기예보로는 다음 주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절기상 8월 7일이 입추인데요. 올해는 입추가 지난다고 해서 더위가 곧바로 꺾일 가능성은 크지가 않아 보입니다. 결국 폭염을 누그러뜨릴 변수는 태풍이나 기압계 변화인데요. 현재로서는 8월 중순까지도 강한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